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유튜브에서 그냥 일반적인 강의하는 것보다도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1시간 동안 같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되는 수련법은 제가 뭐 1강부터 한 100강까지 단전호흡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운기법, 뭐 축기법, 그리고 회로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많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 하시면 되지만, 이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궁극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목적은 내 안에 몸과 생각의 주인 되는 그 마음의 영역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역을 알아가는 것 중에 통상 그걸 갖다 우리는 중단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마음이 일으키는 각종 에너지 시스템은 이게 제가 죽을 때까지 강의해도 그거 다 못합니다.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생각,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파도를 생각이라 그러는데, 그 생각의 원뿌리가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물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우리는 파도라 그러지만 그 근본은 물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의 영역을 우리는 마음이라 그러고, 그 마음이 일으키는 파도를 생각과 감정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모든 것의 근본되는 것이다라는 이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은 상상외로 수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생활 또는 내 생각 또는 내 음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대부분이 다 알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으며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단전, 생각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현상, 즉 마음의 상이라 그러죠. 이걸 불가에서는 아상 그럽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상이라고. 아상의 과학, 그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걸 알고 제 실시간 스트리밍 시간 월수금 저녁 6시 되면은 재수련하는 방법과 같이 한번 수련을 해 보시면은 마음의 영역에 조금 더 한 발씩 한 발씩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만들어내는 상, 우리 아상 그러는데, 여기 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근본되는 나의 아가 아니고 껍데기로서의 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만들어내는 파도를 생각과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각과 감정의 파도는 어떻게 파도가 일어나고 그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굳어지느냐, 그건 몸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만들어낸 파도, 즉 생각과 감정을 거기 굳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혼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다른 말로는 혼 껍데기죠. 껍질입니다. 껍질. 이걸 조금 유식한 심리학적 용어로 쓰면은 에고라고 합니다. 굳어진 고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음의 영역에 굳은 신념, 신념이라고 하는, 이게 내가 옳다고 믿는 바, 의심할 것이 믿는 바, 이 자체는 혼이 굳어집니다. 굳어진 그 혼의 영역이 자극과 반응, 즉 몸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다시 대반응하고 하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에고의 영역이 점점 더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노화 또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고를 바라보는 눈, 그 혼 껍데기를 바라보는 눈, 이것이 마음의 영역을 딱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내한테서 그런 에고가 형성이 되었나 하는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마음의 본질에 한 번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통상 우리 그 혼 껍데기를 염이라 그럽니다. 염, 신염, 잡염, 푸념 뭐 등등. 그럼 염이 뭐냐면은요, 이게 우리가 내 생각 에너지에 그 바탕에 있는 걸 갖다가 제가 마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이 파도가 이게 진동이거든요. 마음에 일어나는 이 진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게 어떤 식으로 자극이 주느냐. 그 5개입니다. 눈, 코, 귀, 입, 손. 그걸 우리가 오감이라 그러죠. 여기서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정보를 취득을 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낌을 가지고 해서 정보를 딱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계가 탁 쌓이면은 쌓여 있는 이 한계가 기준이 돼 가지고 그다음 다음 들어오는 걸 이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과 판단 비교라고 하는 이 마음의 영역은 반드시 내가 오감으로 받아들였던 이런 자극에 따라 가지고 그 자극에 따라서 처음 한 번 자극한 걸 우리가 그걸 경험이라 그러거든요. 한 번 경험한 거는 그 다음 때 경험 들어오면은 수용을 하느냐 뱉어내느냐 이렇게 자기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그 맛을 한번 봤단 말이죠. 입으로 단맛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좋다 하고 이제 마음 영역에서 좋다라는 바이브레이션 이 진동이 딱 느끼게 되면은 다음 단맛이 딱 들어오면은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냄새나 만져보는 거나 눈으로 보는 거나 다 이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 자, 이렇게 하나의 경험이 딱 쌓이고 나면은 이 껍데기가 일개층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층에 또 다른 층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이 정보 중에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모든 정보의 70%거든요. 그건 내가 보았다. 본 거는 내가 믿는다. 믿음을 부여해가지고 혼 껍데기가 착 굳어지거든요. 이렇게. 그게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그래, 이게 맞아 하고 외운다 그러잖아요. 그 외워가지고 그게 하나의 껍데기로 혼 껍데기 형성이 딱 되면 이게 신념이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공부보다도 공산주의 공부를 먼저 해가지고 하나씩 차고 되면 이게 점점 굳고 굳어가지고 이 자기 자신의 하나의 애고가 형성이 됩니다. 혼 껍데기가 딱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우리가 한번 쳐다봐야 할 것들이 과연 내가 믿고 옳다라고 하고 있는 이 신념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가지고 형성된 것이냐, 바깥에서 주입돼가지고 받았던 정보를 내가 믿음을 통해가지고 굳게 만들었느냐, 이게. 굳어버리면은 이게 내 에고가 되거든요. 이 에고가 말이죠. 몸에 병을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말이죠. 그 믿음을 어떤 식으로 부여하느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는 추후에 의심도 없이 믿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제 통상 이 기병, 화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기병, 화병이 생기느냐.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주변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면에서 다른 에너지가 작용을 해가지고 그거에 또 쌓아버리거든요. 자, 간단하게 대부분의 지금 우리들의 어머니나 또는 집사람, 우리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남자가 또는 남편이 또는 아들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옳다고 믿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하다 보니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면에 나만 때리는 겁니다. 남자는 이래 해야 된다라는 자기 자신의 기준과 구분이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자기 자신의 기준과 구분이 어디서 생겼을 것 같아요? 그게 첫 원인이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버지, 오빠 등등 또는 교과서에서 바라보거나 다른 언론이나 또는 영상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남자, 학교에서 받은 교육 이걸 통해 가지고 역할 극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딱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틀. 이게 요 틀에다가 이게 애고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기준에 안 맞으면은 퉁퉁퉁 튀다 보면은 이게 점점 내면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덜덜덜 볶아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란 말 자체가 근본되는 영역에 굳어져 있는 이 비교 판단 영역 이게 없으면은 내 신랑이 어떤 짓을 하건 내 마누라가 어떤 짓을 하건 받아들여 가지고 내 기준점을 없애버리면 그 원래 근본되는 마음속으로 쭉 빨아들이면 그냥 물이 와서 녹아버리듯이 허용이 되는 거죠. 이게 누가 어떤 짓을 하든지 허용이 될 경우에는 여기 에고의 껍데기가 쌓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통상 수련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고 영역을 물어보면은 구분, 비교,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보면은 구분되고 보면은 비교가 되고 판단이 되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 가면은 1등부터 해가지고 공채까지 서열이 딱 나오는 게 이게 비교하는 데서 나오고요. 판단은 자기 내면의 에너지 옳다고 믿어야 되는 그 하나의 영역이 딱 있어가지고 그 틀 속에 안 맞으면 그게 그런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내가 에고 껍데기라고 하는 이 딱 혼 껍데기 에고를 딱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은 이걸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에고가 형성이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우리 수련의 방편 중에 우리 선도에서는 4가지 단계로 올라가거든요. 보정, 지명, 통성, 공안이라고. 그 중에 정기를 보호하고 단전호흡법을 다 알게 되면 2번째 과정이 지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의 프로그램을 알아라는 건데요. 운명의 프로그램을 알아가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학생이면 학생, 그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이면 6학년.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5학년 이상인 걸로 제가 알게 되는데 이 정도 살았으면 말이죠.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선택의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자기 운명의 프로그램이 보입니다. 그 결정적인 선택이라는 게 뭐냐. 뭐 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일단 내가 태어났던 부모의 가정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이게요, 내 명예 프로그램을 아는 기존 출발점이 됩니다. 왜 그쪽으로 내가 선택을 했는가. 왜 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왜 나는 학교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시골 장사하는 사람 집에 태어났는가. 개인마다 60억 인구면 60억 다 다릅니다. 그 자기 부모가. 이 부모를 선택하게 된 내 영적 에너지가요. 이 부모를 선택하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 에고 껍데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삶의 경험들이 여 밑에 다 있는 마음의 영역 이 부분을 내하고 같이 결합을 해 가지고 내 혼 껍데기가 깨지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이 부모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걸 해보니까요. 저는 정말 시골 무진행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던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 지금의 산업화 시대를 경험하기 이전에 60년대는 철저하게 농경사회였거든. 우리나라가. 그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농경사회 7만 년 동안 우리 지구상에서 살아왔으면서 농업을 일으켜갔던 그 농경사회를 저는 짧게 한 10년 만에 그 경험을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 부모를 선택하면서 내가 경험해야 될 농사의 그 경험을 한번 해본 것. 이게 제 명을 내가 이걸 해보기 위해서
전생에서부터 경험해왔던 그 습을 그대로 습관대로 내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어서 내가 이 부모를 택했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리산 빨치산의 아들이었다. 나는 그 빨치산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말이죠. 그 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같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마누라를 선택했을 때에 빨치산 딸내미를 마누라로 선택했다. 그래서 우째란 말이고 이 마누라 버리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경험, 이 운명의 프로그램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죠. 본인이 그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의 과정이 중요한 선택이 어떻게 해왔냐. 내가 초등학교를 왜 이 학교를 갔을까? 다른 데 갈 수 있었을 텐데. 중학교를 내가 왜 이래 갔을까? 고등학교를 왜 이래 갔을까? 대학을 왜 이 대학을 선택을 했을까?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 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다음 선택에 올라가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요즘 우리 이 학교 교육에도 알아가지고 이제 진로와 적성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데 저는 정말 그거 잘했다. 진로와 적성이라는 게 운명의 프로그램, 내 자신이 무의식에서 선택해야겠던 이 삶의 길을 통해 몸을 어떻게 써가지고 몸을 쓴다는 것은 결국 감각기관이 몸이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 마음에 하나씩 에고의 껍데기를 쌓을 것인가. 말은 껍데기인데요. 이 에고의 껍데기가 어떤 층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본성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경험이 내 자신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작용도 한다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참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무궁무진합니다. 일체유심이란 말이 저는 이 공부해본 사람만이 안다는 걸 정말 느낍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람 만들어 놓고 하면은 오늘 하루에 쌓았던 이 경험은 무의식과 접속이 돼가지고 딱 하고 내 자신의 신념이 되는 그 순간에는 이게 완벽한 에고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에 믿음을 부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에 무덤 부여해버리면 그게 완전히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또 이 세상 살아오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말이죠. 대부분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 여자 또는 저 남자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럼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이렇게 구분과 판단과 비교를 통해서 본다면은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선택의 기준에 되는 내 내면의 에너지 프로그램이 거기에 돼가지고 이 무의식에서 땡기느냐 안 땡기느냐는 이걸 찾는 거죠. 그 무의식에서 이 남자, 이 여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그게 우리가 명을 안다는 겁니다.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업이라 그럽니다. 또는 업보라고 그러죠. 웃기지 마십시오. 업, 제 이름이 업이거든요. 업이란 건 말이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창조된 영혼이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그 한 생에서의 경험이 굳어지면은 이게 다음 생에서의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번 생에서 살았던 이 경험에 이게 또 다음 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통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지구상에서 말이죠. 영장류로 살아온 전생도 있고 의류로 살아온 전생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왜? 한 세포가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한 세포에는 내가 전생에 살았던 모든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록된 정보를 요즘 현대 생명과학은 거의 다 밝혀내고 있죠. DNA, RNA, 염기서열, 쌍으로 된 염기서열 2개 DNA, 하나로 된 염기서열 RNA. 그 우리 세포 안에 다 있거든요. 한 세포 자체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건데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정보들이 지금 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살아있던 것들이. 그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다음 생 그 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영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의 작용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줘가지고 내 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어떤 자극이 주어지더라도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그 경험은 대처해 나가가지고 그 극복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쌓는 그 경험이 필요한 것이지 자극 그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암이 걸렸다. 암을 투병하는 그 과정의 경험을 내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었다. 죽음의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 에너지 상태로 탁 펼쳐놓고 보면은요, 시간도 공간도 없으면서 마음이 펼치는 이 작용은 무궁무진하면서 번쩍번쩍번쩍 합니다. 지금 이 현상계 같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돼가지고 다음 나오는 이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역을 파고 들어가면은요, 제가 앞으로 뭐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한번 마음 공부 들어가 보십시오. 누가 내한테 스트레스를 주었는가? 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그걸 선택을 했다는 요 확신이 자기한테 들 때 운명과 삶의 프로그램은 자기가 알게 됩니다. 공부라고 하는 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의 경험과 과거의 기억과 그리고 추억, 기억, 악몽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보정 다음에 수련하는 지명입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월수금 매일 마음 공부 중단 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계속 할 테니까 그때 같이 해 보시고, 거기에 되는 건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마음에 대한 영역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공부가 조금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허용을 할 것이며,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무엇이냐, 감사는 무엇이며 봉사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법들을 수련을 통하고 체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현상계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